2024년 12월 7일 중국 인민은행이 13개월 연속 금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총 보유량은 7,412만 온스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393조 원 규모입니다. 같은 달 중국은 96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개월 동안 미국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예금, 당신의 미래가 이 숫자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 최대 채권국이었습니다. 왜 지금 중국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버릴까요? 그 대신 금과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헤드라인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이며 국채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2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27조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당신의 달러 자산, 당신의 해외 투자,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안전해 보입니다. 정부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렇게 좋다면 왜 중국은 지난 10년간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을까요? 2024년 한 해에만은 가격이 142% 폭등했습니다. 일본, 영국, 중동 국가들까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똑똑한 돈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특히 2025년은 가격은 온스당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전쟁의 시작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겉으로는 부채가 늘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매달 1,000만 원씩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동시에 당신의 급여 계좌를 동결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1조 3,170억 달러에서 7,59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5,580억 달러, 한화로 약 745조 원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빌딩에서 기둥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중국이 팔아치운 미국 국채는 2에서 3%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는 연 2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 가격은 온스당 1,300달러에서 2,80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20달러에서 7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중국이 매입한 금은 2,280톤입니다. 2015년 대비 1,680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100억 달러 이상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2에서 3%의 국채 이자 손실은 실제로는 금과 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300% 이상의 수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수학입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극장 화재와 같습니다. 1,000명이 앉아있는 극장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 10명이 일어나면 모두가 웃을 것입니다. 100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300명이 달리기 시작하면 패닉이 시작됩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바로 그 극장입니다. 2024년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은 30%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였습니다. 지금 이미 300명이 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달 평균 100억 달러씩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4년 12월에 273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영국과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산유국들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실을 계산해 봅시다. 당신이 미국 주식 상장 지수 펀드나 달러 자산에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2025년 상반기에만 10.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50년 만의 최악의 성적입니다. 1억 원의 10.7%는 1,070만 원입니다. 이는 반년 만에 증발한 것입니다. 영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4인 가족이 모두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면 연간 8천만 원 손실입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5년이면 4억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8억 원이 사라집니다. 이는 당신의 은퇴 자금이 반토막 나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생활비 폭등입니다. 구체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4인 가족의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는 식비 15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기타 1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달러가 20% 약세가 되면 수입품 가격이 20% 오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5%와 식량의 70%를 수입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료는 10만 원, 식비는 30만 원, 연료비는 15만 원이 더 들 것입니다. 월 55만 원 증가, 즉 연 660만 원 증가입니다. 전국 2,100만 가구로 계산하면 연간 138조 원이 추가로 지출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취소하고 옷을 사지 않으며 교육비도 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의 매출이 30% 감소합니다. 한 달에 10만 개 점포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이 실직합니다. 실직자들은 주식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모든 것을 팔아 현금화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30% 폭락합니다. 당신의 4억 원짜리 아파트는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비상자금 고갈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3조 2,090억 달러입니다. 겉으로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의 60% 정도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조 9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의 월 평균 수입액은 약 550억 달러입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모두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기가 오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까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월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경제 규모는 그때의 5배입니다. 월 750억 달러 유출을 가정하면 유동 외환 보유고는 25개월이면 바닥납니다. 이는 2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재현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30% 삭감될 것입니다. 실업률은 8%로 치솟고 금리는 20%로 급등합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다면 이자만 연 4천만 원입니다. 이는 월 330만 원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모두 독약카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다시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병으로 집 화재를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를 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 1,800조 원의 이자가 연 90조 원으로 폭증합니다. 이는 현재 60조 원에서 30조 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2천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1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즉시 파산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은 급증하며 금융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정부가 달러를 직접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0억 달러씩 개입하면 한 달에 300억 달러가 소진됩니다. 1년이면 3,600억 달러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11%가 1년 만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매달 10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달러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 혼자서 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은과 금 비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멍난 욕조에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동안 이를 준비했습니다. 금 2280톤을 비축했습니다. 은 비축량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추정치로는 수만 톤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은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 정제의 6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은을 사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가격은 온스당 70달러에서 100달러, 200달러로 폭등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카드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출혈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상황을 1990년대에 경험했습니다. 북해 유전 발견 이후 석유 수익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현명했습니다. 1990년에 국부펀드를 만들어 석유 수익의 100%를 금, 은, 주식, 부동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4년 기준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민 1인당 31만 달러, 한화로 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본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1980년대 무역 흑자로 미국 국채를 쌓아 올렸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고 무역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러가 필요해서 국채를 팔아야 했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30년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대신 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개인 손실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손실, 올해 기준입니다. 달러 자산 1억 원을 보유했을 때 환율 10% 하락으로 1,000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4천만 원 손실입니다. 생활비는 월 55만 원 증가하며 이는 연 660만 원의 추가 지출입니다. 4인 가족은 연 2,640만 원의 추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합계하면 1인당 연 1,660만 원. 4인 가족은 연 6,640만 원의 손실입니다. 다음은 중기 손실 2에서 3년 기준입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환율은 추가로 15% 하락합니다. 1억 원은 8,500만 원이 되고 누적 손실은 1,5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4,500만 원의 누적 손실이 됩니다. 생활비는 물가 상승으로 월 70만 원 증가합니다. 이는 연 840만 원입니다. 3년이면 2,520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됩니다. 합계하면 3년간 1인당 7,020만 원 손실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2억 8,08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장기 손실 20에서 30년 기준입니다. 당신이 30대라면 은퇴까지 30년 남았습니다. 매년 1,660만 원 손실이 30년간 지속되면 총 4억 9,800만 원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연 5% 복리 손실을 가정하면 30년 후 총 손실은 1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신 연금의 15년치에 해당합니다. 당신 연봉의 20년치와 맞먹습니다. 40대는 20년이 남았으니 6억 원 손실입니다. 50대는 10년이 남았으니 2억 5천만 원 손실입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의 구매력이 30% 감소합니다. 월 200만 원 받던 연금은 실질 가치가 1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면 손실은 50% 이상입니다. 1억 원은 5천만 원이 되고 4인 가족은 2억 원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산층 한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금액입니다. 당신은 자동차 계기판을 보듯이 4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달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천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약 100 수준입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에 DXY 인덱스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증권에서 달러 인덱스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고 수준은 95입니다. 95 아래로 떨어지면 달러 자산의 30%를 현금이나 금으로 전환하십시오. 위험 수준은 90입니다. 90 아래로 떨어지면 달러 자산을 50%로 줄이고 은을 20% 매수하십시오. 비상 수준은 85입니다. 85를 깨면 모든 달러 자산을 즉시 청산하십시오. 금과 은으로 70% 이상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은 가격입니다. 현재 은은 온스당 70달러 선입니다. 확인 방법은 Silver Price Live를 검색하거나 키움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은 선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고 수준은 온스당 80달러입니다. 80달러를 돌파하면 은 비중을 15%로 올리십시오. 위험 수준은 온스당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를 넘으면 은 비중을 25%까지 올리되 추가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상 수준은 온스당 120달러입니다. 120달러를 넘어가면 수급 폭발 직전 상태입니다. 이때는 상장 지수 펀드 대신 현물 은을 직접 구매하십시오. 상장 지수 펀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입니다.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서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를 검색하면 매달 업데이트됩니다. 경고 수준은 월 150억 달러 매각입니다. 이 속도가 3개월간 유지되면 위기 신호로 간주됩니다. 즉시 달러 자산의 20%를 줄이십시오. 위험 수준은 월 200억 달러 매각입니다. 이것은 패닉 매도 상황입니다. 달러 자산을 40% 줄이고 금을 30% 매수하십시오. 비상 수준은 월 300억 달러 이상 매각입니다. 이것은 화폐 전쟁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모든 달러 자산을 청산하고 금 50%, 은 30%, 현금 20%로 재편하십시오. 네 번째 지표는 한국 외환 보유고입니다.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매월 초 발표됩니다. 경고 수준은 월 50억 달러 감소입니다. 3개월 연속 감소면 방어 실패 신호입니다. 해외 자산을 10% 줄이십시오. 위험 수준은 월 100억 달러 감소입니다. 이것은 위기 초기 단계입니다. 해외 주식을 30% 매도하고 국내 현금 비중을 50%로 올리십시오. 비상 수준은 월 150억 달러 이상 감소입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재현을 의미합니다. 모든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생활비 6개월치를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당장 가능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십시오. 2008년 11월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미국은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938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50%의 손실이었습니다. 1억 원은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달러의 외환 보유고 점유율은 57.7%로 30년 만에 최저입니다. 은 가격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붕괴를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미국의 38조 달러 국가 부채, 중국의 공격적인 탈달러화,
그리고 은 공급 부족 사태가 모두 동시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관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에서 말한 4가지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달러 인덱스, 은 가격, 중국의 국채 매각, 그리고 한국 외환 보유고를 매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달러 인덱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변동하고 있으며 중국은 또 다른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이 영상이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과 은 매집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금융 브리핑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